당신은 로또야. 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세 개의 장면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7명.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시선과 반응, 그리고 해석은 모두 다릅니다. 이들이 각각 다르게 보고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각기 다른 동기가 작동하는 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은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2024년 봄, 서울에서 100km 떨어진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7명의 사람은 자원하여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전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지진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재앙이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람들 간의 책임과 질서를 일깨우며 현장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도덕과 원칙을 중시하며 본질을 향해 삶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숙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친 이들을 돌보고 물과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곳마다 손이 닿도록 쉼없이 뛰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누구보다 실천이 빠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섬김과 즉시 실행을 중시하는 현장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우는 현장을 드론으로 살피고 위험지역과 대피 동선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불안보다 구조를 바라보며 사고 없는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논리와 구조로 상황을 해석하며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하늘은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아이들 곁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르신들께 미소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웃음으로 희망을 퍼뜨리는 역할을 누구보다 잘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의 감정을 살피며 긍정과 회복의 힘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강수는 물자와 자원을 챙기고 분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조용히 부족한 것을 채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뒤편을 지켰습니다. 물질적 지원을 최우선 시하였습니다. 말은 적지만 책임은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필요를 실제로 채우며 나눔과 지원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태건은 곧바로 구역을 나누고 역할을 배분하며 구조적 대응 체계를 조직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중심을 잡고 흐름을 만들며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을 수습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행력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혼란 속에서도 체계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은비는 울고 있는 이들 곁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있어주는 존재만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재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어루만져 주는데 혼신을 힘을 쏟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공감과 마음의 깊이를 지닌 말 없는 위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그들은 작은 연회장에 모이게 됩니다. 식사를 마무리하던 중 접시를 운반하던 종업원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유리는 깨지고 음식은 흩어졌고 종업원은 팔을 부여잡은 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7사람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이 사고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의 배치 실수, 동선 설계의 미흡함, 업무 강도의 부적절함을 돌아보며 문제의 원인을 구조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도덕성과 책임에 민감하며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다친 종업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리를 치우고 피를 닦으며 얼음을 찾았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이 몸에 배어 있으며 상황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우는 넘어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접시의 크기, 손잡이의 각도, 테이블 사이의 간격, 바닥의 미끄러움까지 체크하며 다음 사고를 방지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사고를 논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하늘은 종업원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로 상황을 유연하게 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고 부끄러움을 안심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강수는 즉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다시 준비 가능한지, 접시 손해는 얼마인지,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지를 걱정했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현실적인 책임과 손해를 감당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태건은 빠르게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누군가는 유리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종업원을 도왔으며 그는 식사의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순간의 혼란도 구조화하며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은비는 종업원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어깨를 토닥이고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7사람은 한 강의실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강의 주제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이유는 각기 다르게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진리를 분별하고 삶의 본질을 물어보려고 앉았습니다. 그는 강의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점검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본질을 추구하고 옳음을 통해 삶을 정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숙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중시하며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지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정밀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더 깊고 넓은 구조 속에서 지식을 설계하고 확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지식의 틀을 세우고 논리로 세상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언어를 찾고자 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 감정을 북돋우는 표현을 익히기 위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따뜻한 말을 나누고 희망을 전달하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강수는 무겁게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감당하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책임의 본질과 방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묵묵히 준비하고 말없이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태건은 조직과 사람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사의 발표 흐름, 도표 구성, 설득 전략을 집중해서 들으며 리더로서 필요한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그 힘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은비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최선일까 고민하며 왔습니다. 그녀는 공감과 위로의 더 깊은 표현을 찾고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이 마음의 흐름을 귀 기울이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현장, 연회장의 사고, 강의실을 찾은 목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각과 역할, 행동 등을 살펴봤습니다. 7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각자의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름이 우리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내면의 동기, 가치 기준, 세계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는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가치 기준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사건의 윤리성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관점은 박하늘이나 정은비의 감정 중심 접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왜 본질을 따지느라 위로를 밀어야 하죠? 지금은 공감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은 속도와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수위는 즉시 움직이고 돕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이지우는 구조적 사고와 분석을 우선합니다. 왜 그렇게 느려요? 사람이 다쳤는데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면 전체 흐름이 깨집니다. 또 이런 상황은 역할 해석의 차이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최강수는 물리적 지원과 실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민재는 도덕성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먼저 따지려 합니다. 책임이 어딨든 일단 물부터 가져다 줘야죠. 그런 임시방편은 본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상황은 조직과 자유의 긴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태건은 조직력과 효율 중심으로 움직이며 지휘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공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정은비나 박하늘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시가 꼭 필요합니까? 자율성 없는 공감은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갈등이란 서로의 다름이 충돌로 이어질 때 생깁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풍요로움으로 해석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갈등은 오히려 협력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동기가 다름을 인지하고 각자의 방식이 나름의 가치와 필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통의 목표를 재정의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선을 맞춥니다. 또 역할의 상호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이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하거나 피드백을 주고받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의가 아닌 각자의 감정과 동기를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해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렌즈가 서로를 비난하는 데 쓰일 때 갈등이 되고 서로를 보완하는 데 쓰일 때 팀워크가 됩니다. 7개의 마음이 충돌이 아닌 협력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넓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